감자는 이쪽 홍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봄 감자나 고랭지 여름 감자를 심으시는데 그 고랭지 여름 감자는 그나마 재배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5월 달에 심어서 9월 달에 캐니까. 근데 봄 감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심어서 6월에 캐시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한 90일, 100일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피어 올라오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감자싹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자라는 기간은 한 60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하루라도 빨리 올라오면 이 재배 기간이 길어지니까 땅 위로 올라와서 크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광 싹 틔우기를 통해서 싹을 틔워서 심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멀칭을 전부 대부분 검정 비닐 하시죠. 검정 비닐 하시거나 아니면 가운데만 투명한 거, 양쪽은 까맣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시는데,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시감자를 심어놓고 온도가 약간 높게 땅 속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한 비닐을 갖다가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너무 일찍 심으면 설이나 저온 피해를 받아가지고 지상부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갖다가 심으시고 싹이 올라올 때쯤 되면 북을 줘가지고 좀 가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시기별로다가 작업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월 달에 2월 하순경에 시감자, 보급종 시감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감자를 갖다가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고 그러면서 파종하기 전까지 절단을 합니다. 시감자를 절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밭을 준비해가지고 경운하고 퇴비 뿌리고 비료 뿌리고 그다음에 멀칭을 한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는 그런 게 나가거든요. 이럴 적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시감자를 갖다가 보급종 시감자를 딱 받아가지고 받으시면 어디다가 두십니까? 시감자를 박스에다가 해서 어디에다가 두세요? 심으시기 전까지. 예? 선선한 곳에. 2월달, 3월달이니까 아직 춥거든요, 바깥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감자라는 놈이 살아있는 생물이라 가지고 호흡을 해야 돼요, 사람처럼. 호흡을 하려면 이제 바람이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종이 박스에 든 걸 갖다가 딱 받으신 다음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사과 박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있으시죠? 집에. 거기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춥지 않습니까? 바깥이.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얼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따뜻하게 한다고 완전히 덮어놓으면 이놈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흑색 신부병이 나옵니다. 감자를 딱 잘랐는데 속이 시커매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질식한 거거든요, 감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가다 보면 이제 3월 달에 설이나 냉해 같은 거 오게 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제 북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월, 5월 달에 작년하고 올해는 좀 다른데, 원래는 이때가 굉장히 가물어요, 우리나라 봄재배가. 그래가지고 감자 심어놓고 물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을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감자는 갖다가 대부분 이제 보급종을 갖다가 많이 쓰시는데, 보급종이 양이 적어요. 필요한 양이 한 20%, 25%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시감자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적에 박스의 옆에 보면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종이 이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도장이 찍혀 있죠. 그게 이제 종자관리사가 이 시감자는 정상적인 시감자라는 걸 다 보증을 합니다 해가지고 찍어 놓은 게 이게 도장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시감자가 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종자관리사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감자를 갖다가 받으셔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 박스를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한테서 사왔더라 이거 따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것만 잘 보관하고 계시면 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를 삼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자 받으시고 60일까지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 60일 이내에 이제 문제를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이제 감자를 받으시면 바람이 잘 통하고
얼지 않게 그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보급종은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옛날에 그 감자를 갖다가 보시면은 감자의 표면에 가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이 병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감자를 딱 손에 쥐고 손톱으로 이렇게 밀면 안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흑지병이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감자 소독을 했었어요. 예전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젤을 갖다가 많이 쓰셨는데 젤도 괜찮아요. 젤도 괜찮은데 그냥 젤가 아니라 초목이나 볏짚 같은 거 태운 젤 그걸 쓰셔야 되거든요. 요새 그거 구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산화 굴이라든가 아니면 리조렉스라 그래가지고 약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묻혀주시는 거예요. 감자를 갖다가 가루에다가 묻혀주시는데 이게 가루도 날리고 그러니까 아주 고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갖다가 그 물에다가 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감자를 갖다가 집어 넣었다가 꺼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감자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300평당에 160kg면 8박스인데 그걸 갖다가 들어서 집어넣었다가 꺼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그런 흑지병이나 그런 병원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시감자는 감자는 소독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자르는 칼은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소독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감자를 받으시면 싹을 틔웁니다.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싹을 틔우거든요. 근데 이 상광 싹 틔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일본 말로 해서는 욕광채하라 그랬습니다. 빛으로다가 목욕을 시켜가지고 싹을 틔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자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직사광선을 직접 받으면 감자가 디어요. 감자가 딥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아니라 그 그늘 이런 실내 같은 데서 그늘에서 하게 되면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산란광이라 그래서 산광채하라 그랬거든요. 산광 싹틔우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도 어렵죠. 말이 산광 싹틔우기 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힘들고 국민학생,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늘 싹틔우기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늘 싹틔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늘에서 싹을 틔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하얗게 나온 싹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빛이 전혀 안 들어가는 캄캄한 데다가 놨던 거래 가지고 싹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하얗게 올라오면서 마디하고 마디 사이가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 부러뜨리면 잘 부러집니다. 근데 그늘에서 싹을 틔우게 되면 이렇게 품종별로 색깔이 달라요. 싹 색깔이. 그래서 이걸로다가 이제 품종 구분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싹이 올라온 놈들은 싹이 잘 안 떨어지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밭에 심게 되면 싹을 상광 싹 틔우기를 안 한 놈보다 한 놈이 훨씬 빠릅니다. 올라오는 게. 훨씬 빨리 올라오고 고르게 올라와요. 요거는 전라남도 보성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잘 올라온 놈들도 있고 여기 이제 막 올라오는 놈들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고. 이게 언제냐 하면 4월 30일입니다. 이 양반이 감자를 언제 심으셨냐면 2월 13일 날 심으셨어요. 근데 보성은 원래 빨리 심어요. 2월 달에 심어가지고 6월 초에 캐서 출하를 하거든요. 따뜻한 데니까. 이 양반이 2월 13일 날 감자를 심었는데 싹을 안 틔우고 그냥 갖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휴명기간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 꼴이 났죠. 어떤 거는 내일 모레 수확할 판이고 어떤 건 이제 올라오고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성에서 기술센터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시감자가 잘못된 거니까 와서 그 시감자 팔아먹은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 판정을 해달라고 가서 물어보니까 싹을 안 틔우고 그냥 심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싹을 틔워가지고 심으면 쭉 고르게 올라오거든요. 한 일주일 상관으로다가 다 올라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상광 싹 틔우기를 하라 그러는데 하는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감자를 갖다가 받으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옮겨 담으시는데 이거 꽉 채우면은 한 26kg 들어가거든요. 25kg, 26kg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이 위에 있는 놈은 잘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놈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한 절반 정도만 담으셔가지고 한 3단, 4단 정도 쌓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거든요. 비닐하우스에다가 담고 요 위에다가 차광망을 싹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산광 조건을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감자 심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2월달 아직 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저녁 때 되면 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지 말라고 난로까지 집어넣고 위에는 차광망 쳤죠. 그 다음에 또 얕은 박스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싹이 아주 고르게 잘 납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파망에다가 담아가지고 쭉 널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주시면 중간에 잘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감자 싹 색깔이 파란색인데 요게 이제 제주도에서 심는 대지라는 품종입니다. 수미라는 놈은 저기 싹이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적자색이라 그래가지고. 대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오고 요건 이제 제주도에서 가을 감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씌우고 비닐을 씌워야 이제 비가 오더라도 감자가 비를 안 맞으니까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다가 차광망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이 못 들어가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 사진을 밑에 보시면은 나무로다가 평상을 짜가지고 위에다가 쭉 쌓아놨어요. 이분 참 잘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또 옮겨야 되거든요. 밑에 있는 놈들이 제대로 싹을 못 받아요. 빛을 못 받아가지고 망가지니까 되도록이면 그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쌓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갈 적에 물 한번 뿌려주시면 저절로 이 습도가 맞거든요. 근데 흙바닥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 같은 데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바닥에다가 물 뿌려주셔야 돼요. 감자에 닿지 않게 물이. 감자에 닿으면 감자가 썩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뿌려주시면 되고 요 사진은 충청남도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우스 하나를 빌려가지고 하우스 하나를 위에다가 이제 차광망을 씌우고 밑에 쭉 깔아 놓으셨어요. 감자를.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요게 그 보온 덮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싹 덮어주고 아침에는 싹 열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낮에는 더우니까 옆에 측창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감자를 잘라 나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심으실 적에 그냥 들고 나가서 심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집에서 텃밭 수준으로다가 많이 안 하신다 그러면 베란다에다가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밤에는 이제 얼 수 있으니까 그 보온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 낮에 문 좀 열어주시면 바람 잘 통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경 쪽에서 온 사진이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감자를 갖다가 싹을 틔운다고 틔우셨는데 벽시처럼 틔우셨대요. 해가지고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꽁꽁 싸매놓고 감자를 갖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온 덮개를 덮고 물까지 뿌려주셨답니다. 그랬더니 감자가 질식했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감자에 있어서는. 요거 이제 감자 자르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이제 눈들이 모여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에서 보고 열십자로다가 딱 자르시면 거의 한쪽에 이제 눈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싹이. 그래서 완전히 자르시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을 약간 붙여 놓으세요. 조금만 붙여서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자기들끼리 자른 면이 아물어 붙거든요. 근데 가을 감자를 갖다가 심으실 적에 가을 감자 심는 시기는 보통 8월 한 20일께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덥고 습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 부분부터 감자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을 감자 심으실 적에는 전부 다 자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한 10십자로 자르는데 감자가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옆에를 갖다 한 번씩 더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쪽이 한 30g, 40g 정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시감자 자른 거거든요. 밑에 부분 조금 붙여놨죠. 그래서 밭에 가서 심으실 적에 하나씩 띄워서 이렇게 심으시면 잘 안 물어붙습니다. 근데 밭에 갔는데 시감자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서 잘라서 심으셔도 됩니다. 봄 감자는 괜찮아요. 가을 감자는 다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 감자는 자르셔가지고 완전히 치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감자 무게인데요. 시감자 크기가 한 20g 되는 것보다는 30g, 40g 정도 되는 게 이제 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30g 정도 되는 게 한 100% 수량이 나온다 그러면 60g짜리, 2배짜리 그걸 쓰면 수량이 8%가 늘어요. 근데 시감자 들어가는 양은 2배가 들어가죠. 시감자값 비싼데 너무 큰 거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또 너무 작은 거 쓰시면 감자 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한 30에서 40g 정도 되게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관련해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줄기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외대로 키우게 되면 복지수가 보통 한 4개, 5개 정도 달립니다. 근데 3개 정도 키우면 복지수가 한 3개, 4개씩 나오기 시작해서 한 10개, 12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놈은 이제 굵은 감자 한 서너 개, 5개 정도 달리고 끝나고 요 놈은 좀 작은 감자가 한 10개, 12개 정도 달립니다. 근데 전체적인 수량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지방에서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굵은 감자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대로 심으십니다. 눈대로 파가지고 심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씨감자를 하시거나 일반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줄기수가 한 2개, 3개 정도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그 이상 많아지더라도 전체적인 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줄기수 많다 그래서 들어가서 잘라내거나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가다가 옛날에 70년대에 나온 감자 영농 교본 책을 보면 감자 흙 밑으로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뜯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멀칭하는데 어느 누가 이걸 손을 집어넣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낫으로 베는 분들이 있어요. 요 위에서. 근데 낫으로 베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요 밑에 이 복지 있지 않습니까? 요 끝에 감자가 달려야 되는데 요 낫으로 베버리면 요 놈이 다시 겨우 올라와서 줄기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고 또 하나는 병에 걸린 놈을 낫으로 벤 다음에 그 낫으로다가 다른 멀쩡한 놈을 베면 병이 옮겨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두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감자는 한번 심으시고 북 주고 나서는 그냥 두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고 시감자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감자가 썩어요. 시감자가 잘 썩어요. 썩는 원인이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칼, 절단할 적에 이 칼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병에 걸린 놈 한번 자른 다음에 멀쩡한 놈 자르면 칼 통해서 병이 싹 옮겨가거든요. 그 다음에 칼을 소독하라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담갔다가 그걸로 다 그냥 자르세요. 감자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어떤 약을 사용합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건 칼을 갖다가 끓는 물에다가 소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끓는 물에다가 30초 동안 집어넣으면 모든 병균이 다 없어진다 그러거든요. 끓는 물에 30초 동안 넣었다가 꺼내서 찬물에 식혀가지고 자르십니다. 요게 그거거든요. 요건 이제 저희가 하는 방식인데 할머니 한 5분쯤 둘러앉아가지고 할머니 한 분당 칼 5자루. 그래서 물을 펄펄 끓이면서 처음에 하나 자른 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또 소독된 거는 꺼내서 찬물에다가 식혀가지고 감자를 잘라요. 근데 원칙은 칼 하나 가지고 소독해서 찬물에 식혀서 감자 하나 자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요. 끓는 물에다가.
근데 이게 말씀으로 드리기는 쉬운데 실제로 가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이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칼 한 자루 가지고 감자 다 자릅니다. 한 박스. 그리고 또 한 분은 칼이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칼날이. 그러면 여기를 하나 자르고 요 위로 자른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아래쪽으로만 자르세요. 근데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약이 나왔습니다. 약이 승홍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염화수은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발암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새로 쓰는 게 락스를 쓰거든요. 락스를 쓰는데 락스는 감자 자르는 시기가 추울 때예요. 실내에서 자르면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다시 이걸로 돌아갔어요. 끓는 물로다가.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까지 이렇게까지 칼 하나 가지고 감자 하나만 자르고 다시 집어넣으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감자를 자르시다 보면은 병에 걸린 놈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르면서.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칼은 소독을 하세요. 꼭. 그래야 이제 나중에 멀쩡한 놈들한테 병이 안 옮겨갑니다. 칼 한 자루 가지고 다 자르셔도 되는데 그 병이 나오는 놈이 있으면은 바꾸세요. 꼭. 알코올 소독은 어때요? 알콜로 해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콜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 예, 그 95% 그런 정도 되는 걸 가지고 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감자를 자르면 그걸 갖다가 아까 상광 싹 틔우기 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처를 갖다가 치유해가지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저걸로다가 35분에 하겠습니다.